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특히 앞으로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그러자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누구냐?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을 책임지는 핵심 공직자인 국토부 1차관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아니 이남희 기자 왜 저렇게 말한 거예요? 방금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15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15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은 4억까지만 그리고 25억 넘는 주택은 2억까지만 받게 한 대출을 좀 규제하는 옥죄는 대책이잖아요. 네. 결국은 현금 부자들만 집 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로 저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집을 당장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이번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조금은 안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집값이 유지가 되고 내가 그만큼 소득이 쌓이면은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지금 살려고 해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해서 지금 정말 실소유자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누리꾼들 부글부글 하던데요, 박주희 변호사. 그럼 이 차관 말대로 내 소득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거 기다렸다가 집을 산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특히 그 서울 아파트요. 얼마나 걸려요? 일단 산술적으로만 따져볼게요. 지금 현재 근로자의 1년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서울 시내의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2억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2년이 걸리는 겁니다. 32년? 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그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03년 기준은요. 16년만 모아도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상승 속도가 소득의 상승 속도를 더 초월하다 보니까 점점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32년. 그러면 요즘 신입사원들 그 평균 나이가 한 30살 전후라고 하니까 대출 안 받고 그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이거 그럼 계산했을 때 환갑 아니에요? 환갑이나 돼야지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뭐 30년, 32년이면 나 회사 은퇴하고 지금 저희 은퇴 시기 60세인데 나 은퇴하고 나서 집 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 출연한 채널이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거든요. 댓글들 찾아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대체 저런 정책을 냈을까. 그리고 굉장히 그 포인트가 화가 나고 있어요. 여권 인사들 요즘 상급지 리스트라는 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당 의원이나 대통령실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얼마나 비싼 곳에 규제 지역 전에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는지 보유지 리스트들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은 이 여권 고위층들은 다 비싼 곳에 이미 집 다 사놓고 왜 우리는 이제 사려고 하니까 못 살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지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 그 정부의 중요 관계자분들, 여당 의원님들 전부 다 자기 갖고 있는 서울집 팔고 공공 임대로 들어가면은 이번 정책 진정성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누리꾼도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 차관의 발언이 더 논란인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꽉 쥐고 있고 또 그리고 그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일 텐데 근데 눈에 띄는 게 왜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과 부동산 철학을 공유했다. 그러니까는 공약 중에 보면은 기본주택 그 공약이 있는데 이걸 또 그림을 그리고 다지기도 했고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났잖아요. 그때는 바로 이 차관 같은 경우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부동산 개혁위원장, 캠프 부동산 개혁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상경 차관이 바로 이 대통령과 그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경 차관이 책에다 이런 얘기도 썼거든요. 자, 대장동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성공한 공공환수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이 차관이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주택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인사로 평가가 되기에 더 비판들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관의 소위 돈 모아서 집 사라 기회 돌아온다 이렇게 불리던데 이 발언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요. 지금 갭 투자 의혹이 추가로 터졌어요?
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관의 이 부동산 투자의 수완을 보면요. 2017년에 분당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6억 4,511만 원에 분양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인 6월, 그러니까 바로 직후인 6월에 11억 4,500억에 매도를 해서 5억 원의 차익을 얻고요. 또 문제는 지금 이 차관의 본인의 재산을요, 56억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그 재산의 대부분은 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은 33억 5천만 원에 작년 7월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현재 시세는 4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차관의 주장은 대출을 일으켜서 사지 마라. 그리고 실수요가 아닌 갭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14억 8천만 원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세를 일으켜서 사실은 부동산은 고가 주택을 구매를 했는데 서민들한테는 사지 말라는 거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의혹이 터진 건데 이남희 기자. 자, 이 아파트요. 이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아파트. 이거 이번에 토어제로 묶여서 그 소위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이거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관련해서 이분이 원래는 다른 더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117제곱미터 저용면적 아파트 지금 실거래가 40억 원 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들어가서 산 게 아니라 석 달 만에 지금 세입자를 지금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10.15 대책 같은 경우 나왔을 때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지금 저 아파트가 있는 지역도 결국은 전세 끼고,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하게 된 지역이어서 아니 본인은 지금 전세 끼고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사게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이 차관의 발언 취지는 집값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 돈을 좀 모으라 이런 설명인 건데 근데 이 차관은 정작 그 차관 되기 전에 시세 차익을 좀 봤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이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6억 5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아파트를요, 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직후에 11억 정도에 팔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은 이 5억 정도의 차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동산을 팔 때 매수자가 본인이 그 11억이라는 이 매매 대금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갭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차관이 그 해당 부동산에 1년 반 정도 전세권자로 거주해주기로 약정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갭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도를 해서 이 차익을 얻는 게 과연 정당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의혹까지 지금 추가로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부를 둘러싼 갭 투자 의혹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그 이상규 차관은 뭐라 그래요? 일단은 이제 집이 뭔가 뭐 갭 투자로 사거나 팔거나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84제곱은 팔고 그다음 117제곱미터를 새롭게 구매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하려고 새 아파트를 매입한 건데 원래는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 근데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다 보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일단 큰 아파트에 세입자를 구한 거다. 그러니까 갭 투자는 원론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2027년에 그 큰 아파트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아니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던데 어떻길래 그런 거죠? 네, 뭐 경제 정책의 최고 이반자는 누구죠? 경제부 총리입니다. 그런데 구윤철 정계부 총리가 한 인터뷰에서 이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처럼 약 1%만 해도 50억 정도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매년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구 부총리 본인은요. 2013년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현재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 사실상 수십억 원의 이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금감원장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이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일으켜서 지금 이게 지금 시장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지금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습니다. 47평
상당히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처음 한 채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최초로 구매를 했고요. 네. 나머지 한 채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급상승할 때 그 시기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일어나니까 오늘 급감해서 나머지 한 채를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